네,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현 채널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저는 더불어민주당 하남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병용 시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최종현 국회의원 혼신의 245일 의정보고회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정보고회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벌써부터 많은 시민분들께서 의정보고회에 함께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최종현 의원님이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245일 동안 어떻게 일하시고 뛰셨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다양한 얘기를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가 깃든 하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남 전문가이죠.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이끈 주인공, 서울시 정무수석과 국회 보좌관,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를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고 일 잘하는 의원으로 소문난 최종현 의원의 2021년 비대면 의정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이렇게 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 세분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세분화한 기준과 또 관리 강화 방안도 만들어서 저의 어린 시절 그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저는 하남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남을 가장 잘하고 하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종현 하면 하남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 통상하는 혁예산하지 않고 내 젖줄과 나의 생명의 근원을 찾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근본, 하남입니다.
네, 영상 함께 잘 보았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듯이 우리 최정현 의원님은 지난 2022년도에 하남발전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쉴 틈 없이 달려오신 듯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국민의로와 애국가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혼신의 240을 최정현 의원 의정보고가 있다고 하니 여러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최종년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좀 늦은 새해 인사지만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젊은 시절을 헌신한 최종윤 의원님은 저의 오랜 벗이자 동지입니다. 제가 아는 최종윤 의원님은 소외와 불평등을 소통으로 해결하는 참 우직한 분입니다. 245일 최종윤 의원님의 의정활동은 30만 하남 시민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최종윤 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부의 방역 대책과 백신 접종 정책을 점검하는 데 온 열과 성을 다해온 시간이었을 겁니다. 최종윤 의원님은 최근 상임위에서 손소독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정활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이후 최종윤 의원께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남을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최종윤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남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윤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회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더 좋은 하남을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라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하남 시민 여러분께서 뽑으신 일꾼이 그동안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뜻깊은 의정보고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남 시민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우선 최종윤 의원님 온라인 의정보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종윤 의원님 일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시죠? 지난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성분이 손소독제에도 쓰이고 있다 이걸 밝혀내셔서 저희 모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최종윤 의원님이 지역구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죠. 저희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다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저희끼리 도란도란 나누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지역구 얘기로 옮겨가시는 우리 최 의원님을 뵌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남의 교통 인프라 개선,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 이런 하남의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과 열정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최종윤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하남의 비전, 그 실천 계획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서로 말씀 나누시고 그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힘을 함께 모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시민 여러분. 저는 최종윤 의원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저는 최종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 만드는 신도시가
그냥 베드타운 잠만 자고 간 데가 아니고 이제 일자리하고 주거가 함께 있는 자족형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남시 일대가 상수도권 보호구역도 너무 많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그의 열정을 저는 아주 높이 삽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우리 최정윤 의원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의정활동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익숙한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 혼신의 245일 최종현 의원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값진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시민과 함께 발로 뛰면서 지속 가능한 하남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고 계시는 우리 최정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종윤입니다.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힘든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랑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같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을 공유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 아쉬움 속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 직접 인사드릴 때가 아주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작년에 총선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주신 사랑에 진짜 보답하는 일 열심히 하고 하남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245일 됐습니다. 해온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시간을 좀 축소해서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따 보고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자세한 의정활동은 의정보고회를 다 가정으로 이렇게 배부해 드립니다. 조만간 설 전에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보시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간 오래 안 걸리시니까 끝까지 같이 접속해 주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또 우리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여러모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눈도 많이 와요. 올해는. 그래서 이런 일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김상호 하남시장 같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하남시에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우리 당뇨소장도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한 분씩 모시고 인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호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남시민여러분 김상호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주신 최종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혼신의 245일 의정보고회 축하드립니다. 오늘 의정보고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인 국회의원 최종윤 의원님으로서 품었던 꿈, 정치에 대한 고뇌를 듣는 자리고요. 두 번째는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죠. 민주당 도의원 시원들과 함께 추진하셨던 성과를 듣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9만 하남 시민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고뇌가 많으시겠습니까? 14개 동의 균형 발전, 하남시의 혁신을 위해서 비전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정보고의 내용을 시정에 잘 반추하고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박미 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장 박미숙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 최종윤 의원님 의정부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의정부가 하는 거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의원님의 24일이란 헌신적으로 정말 열심히 한 의정활동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이 넘게 우리 최종현 의원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 최종현 의원님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 발전에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어서 저는 우리 하남 발전에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국회와 하남을 오가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시고 우리 하남시의 큰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시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에서 코로나 사항을 잘 해결하고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하나하나 이뤄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남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의원님보다도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우리 최종현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우리 하남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하남 발전 만들어가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 늘 좋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 어떤 여러모로 동분서실 하시면서 우리 시정 발전 시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접속하신 분들 한번 박수 한번 채팅으로 딱딱딱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하남 발전에 노력해 주신 분 간단히 소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오셔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 경기도의 추민규, 김진 의원님 그리고 하남시의 우리 강성삼 부의장님, 김은영, 이영아, 오지훈, 정병영, 김낙주 의원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직접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이제 같이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과 동협회장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소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한영운영위원회 정병규 사무국장, 김진철 노동위원장님, 우리 박미숙 여성위원장님, 오승철 청년위원장님, 그리고 박성희 노인위원장님, 이주봉 장애인위원장님, 이주원 대학생위원장님, 신문기 자치분권위원장님, 김부성 을지로위원장님, 이희경 홍보수통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준 농업위원장님, 한정필 사회경제위원장님, 양정모 교육연수위원장님, 김현우 다문화위원장님, 남지호, 최경환, 김상목, 김한승, 이준우 운영위원님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서 각 동료들 민원 같은 문제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우리 겸직이 많거든요. 신장일동에 김진일 도의원께서 협의 회장하고 있는데 김은영 신장이동, 송현웅 덕풍일동, 박원숙 덕풍이동, 김정일 덕풍 3동, 장기훈 미사일동, 이정주 미사 2동, 박성진 감북동, 심강석 감일동, 김상면 천연동, 박성화 의뢰동, 강현상 충동동, 이용일 초이동, 김한승 통산동 협회장님도 오늘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우리 동협회장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항상 지역의 민원 잘 살피고 구석구석 그리고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유튜브를 함께 계시고 있는데 하여튼 코로나가 우리가 낮아지면, 단계가 낮아지면 대면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동협회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위원회 대표이시고 저희 아버님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박성인 노인위원장님께서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짝짝짝 해주세요. 2021년 새해 밝았습니다. 하남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최종년 국회의원 의정보고에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2021년 국회에서 발행하는 국회보 1월달 호를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1월 호에 최종년 국회의원이 1월 호에 그 2020년 또 그 코로나 상황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 것을 두루 다니시면서 속속히 그 사람들의 애환들을 거기에 실렸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은 그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 중에서도 우리 최종년 의원이 1호로에 그 실렸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 저 자신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1호로에 실렸구나 참 대단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동안 저 여기저기 그 하남시가 동이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의뢰, 리사, 본, 고시까지 그런 데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 생활 애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속속히 그런 걸 파악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하나의 그 운영위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아주 전념을 많이 더 하셔갖고 하남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하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모두 이 자리에 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남 발전 어벤져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우리 다음 순서는요, 우리 2020년 혼신의 245일 의정활동을 보고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의정보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취합해요. 곧 있을 질의응답 코너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정현 의원님 의정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금 하면서 제가 의정보고를 하시면서 그 화면에 보시면 PPT로 이렇게 화면에 뜨실 겁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게 할 수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시간을 길게 하면 스마트폰에 가부하고 걸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의정보고의 책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가정에 배부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245일 동안의 얘기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선을 지나고 국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내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 누가 봐도 옳은 일, 그리고 국민과 시대가 반드시 원하는 일은 해야 한다. 그리고 이 3가지 원칙을 잘 지킬 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그리고 국가 현안과 그 화두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심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에서 관심 있게 했던 건 세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 위기입니다. 이 골든타임에 인구 정책들을 새롭게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서 굉장히 무서운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단순한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인구 정책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가족 형태, 혼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형태뿐이 아닌 지금 젊은이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도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동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가 우리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정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생산 연령 인구를 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이동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거기에 대한 전환책들, 그리고 가정의 양립 등 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고, 제가 제안했던 두 가지 정도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에 담아내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 감염병과 관련된 방역의료 협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남북 보건의료 담당자들이 만나서 감염병 대비하는 남북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감염병이 창궐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우리의 위기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말라리아 문제라든지 아프리카 대지열도 충분히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우리 국민들의 보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해나가서 북한의 창궐이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약속받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그리고 같이 협의해서 TF도 구성하는 걸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한 국회 활동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25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10건이 지난 중기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법안 통과율이 한 40% 되거든요. 사실 40% 법안 통과를 되실 분이 10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국회 밖에서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통일과 남북의 평화체제를 확보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내용들을 참 다른 문제를 해내자고 했던 것이 항상 해마다 6월 달에 했던 통일걷기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고 계시는 이인영 장관하고 광주광역시 국회의원이신 조호설 전하고 제가 셋이 같이 공동 주최해서 저희가 10박 11일 동안 270표를 거두면서 요번에는 수재도 겹치고 그래서 또 방역수칙도 지키고 그래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수혜 지원도 하면서 통일걷기를 잘 마쳤고요. 그 성과를 얼마 전 온라인으로 출판 기념에 발음하는 행사를 했고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곧 그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철도 문제입니다. 제가 5초의 시대를 반드시 5초의 시대를 돌진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렸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7일 날 5호선 1단계가 개통했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굉장히 개통시기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사전 점검 항목이 늘어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시운전을 오늘부터 아마 시운전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4월 개통을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3월 27일 개통 예정일로 하는 것을 합의했고요. 그 3월 27일 개통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GTX 7, 그 다음에 유례 신사선의 미사 연장, 우리 하남 연장선, 그리고 3호선 반드시 연장 문제를 반드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소음 관련 문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5호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사실은 도로 밑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집단 거주 지역이라든지 상가 밑으로 가게 돼서 큰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진동관리법을 발의했고요. 진동관리법의 핵심인 지금 그 측정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피해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남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하남은 반드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집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 부대 공여지에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AI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하남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도시로 거듭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산 신도시 관련한 문제입니다.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소통입니다.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요. 또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 신도시가 진행돼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신 변창흠 LH 사장과 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주민 여러분 의견을 전달했고요. 지금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교통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는 이미 지금 진행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간접 보상 인센티브, 금융지원 세제 문제 관련돼서 이미 대책위원회 분들과 만나서 협의를 다 많이 했고요. 그 내용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이 국토부, LH에서 국토부로 전달을 했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이 우리 주민의 편에서 그리고 하남시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방편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김상훈 시장님과 그리고 당수 의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LH 국토부와 우리 하남 시민회처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공공주택지구에 원주민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지구가 마련되면 원주민이 피해보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 원주민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곧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대책위 주민들, 수용자 주민들과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적 단체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하남발전 예산입니다. 제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1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썼지만 특히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셔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 그리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등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도로개선공사 등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슬랩을 아시겠지만 종별로 확보된 예산을 그렇게 반영된 것이 추진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고 이번 차후에 다시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시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다양하게 확보하고 지금 진행되는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마다 저희가 현수막이나 아니면 저희 소통망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보고하려니까 추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준비한 의정보고를 중심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진행되는 과정마다 저희 SNS 소통하고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꼭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저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비판적인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제가 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협력해서 하나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45일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전해드린 최종현 의원님의 의정보고였습니다. 자,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지난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많은 일을 해오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 저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지른갑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지른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방금 우리 오철 의정보고에 대해서 나온 내용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주민분들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5호선 하남연장선 2단계 구간 개통은 언제 되나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한번 답변 좀 자세하게.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관계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 대상이 좀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좀 서울 구간이 좀 난공사로 해서 늦춰진 측면이 있어서 원래 12월 말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하는 걸로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감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투입 인력들 우리 이제 이 하남선을 운행한 투입 인력들의 교육도 늦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국토부 서울시가 4월 개통을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해서요. 그럼 최대한 안전은 절대적입니다. 안전에 유행가 되지 안전 측면에서 최대한 모든 그 시간과 장비와 그리고 노력을 집중 투입해서 하자 해서 예정입니다. 3월 27일로 개통 예정을 합의했고요. 그때 또 약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한 5호선 개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늘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3월 20일 개통이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도 앞선 질문 연장선에 있는 철도 관련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오철에서 완전 문제 때문에 나왔던 건데요. 5호선 1단계 구간에 거주 중인데 철도 소음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라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소음 관리 관련인가요? 소음 관련? 네. 소음 관련 문제입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신도시 만들면서 들어오잖아요. 지하철 들어오면서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선상 보면 도로 밑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택가하고 상가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음 측정 기준은요. 실내 시외 측정 기준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내 측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로 하면. 그래서 측정 기준을 완화해서 그리고 측정 기준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가 실제로 제가 그 주택에 가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쯤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들어봤는데요. 이 오갈 때 이 소음이 진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제가 소음진도 관리법 개정안에 발의를 했고요. 이 개정 발의안이 잘 통과될수록 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늘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하철 진동소음 피해를 입고 계시는 주민분들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하루빨리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주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제 3차까지 작년에 이차례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했고요. 올해는 본 예산을 통해서 국채 발행까지 겸해서 지금 이제 재난지원 9조 3천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원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고요. 저희 국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자, 이제 우리가 2월 셋째 주나 마지막 주부터 백신 접종과 또 그 셀트른에서 지금 승인 신청한 치료제가 만약에 치료제가 승인이 돼서 접종이 시작되면 이제 이때부터 거리두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역 수칙을 일관되게 중요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수혈을 해야 합니다. 그 수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효과를 봤거든요. 국민들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또는 선별된 재난지원금에서 어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체적으로는 접종, 치료제 백신이 접종되는 시기 직후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방역과 경제를 같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활동을 하시는 그 바쁘신 와중에도 꼭 시간 내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특기나 취미 같은 거 말씀하시면 보통 독서니 바둑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되돌아보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해 보는 겁니다.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걷기가 취미라고 그러는데, 실은 이제 요즘은 걷기에 대한 걷기가 전문적 영역을 자리 잡았어요. 제가 거의 걷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을 좀 계획해서라도 걷기를 하고 있고요. 이 걷기가 건강의 문제로도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은 지금은 새로운 영역에서 성찰과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새로운 미래 계획에 대한 명성적 그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걷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을 13년 전에 한번 가서 걷기에서 처음 알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2018년인가요? 9년쯤에 그 제주올레길 처음 만들어졌는데, 제주올레길을 쭉 걸으면서 제주올레길 가는 책을 3권 정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걷기가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 하남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 또한,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과 영혼을 치유하는 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혼신의 245일 국회의원 최종현 비대면 의정보고의 일부 순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조금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2020년은 코로나19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노동자, 그리고 고3 수험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의 얘기를 좀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면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 3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난 이후에 한 분씩 모셔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소상공인들입니다.
진짜로 이 정부의 지침에 너무너무 잘 따라주고 그 어려운 그 고통을 다 감내해 주셨거든요. 우리 하남의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우리 적풍시장의 김재근 회장님 같이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 영역이 존재하는데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쿠팡 사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위험도 많은 게 있는데 우리 하남에 배달 대행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재일 대표님과 오늘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진짜 어려운 분들이 수험생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고 얼마 있으면 졸업을 하는 고3 학생이에요. 제가 옛날에 선거할 때 한번 만났었는데 우리 이한솔 학생 같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세 분 중에 우리 이한솔 학생 먼저 모시고 잠깐 간단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 앉으세요. 예. 자, 이한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보죠. 옛날에 네. 봐서 작년에 봤었는데, 하여튼 근데 잘 지냈죠? 예. 매년 수능이라고 하면 막 역동적이기도 하고 망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근데 이번 수능이 참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닥쳐왔는데 우리 이한솔 학생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수능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또 이것저것 같이 학습도 하고 있을 텐데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의정보고를 하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거랑 달라서 낯선 것도 있고 이제 코로나가 걸려버리면 이제 수능 이런 생활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좀 약간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수업 다 끝나고 그랬는데 아직도 비슷하죠, 다 많이? 지금 이제 학교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언제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대학 그런 것도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어렵지만 사실은 이한솔 학생의 소중한 경험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한솔 학생 수능 준비 고생 많이 하셨고, 졸업 축하하고, 그리고 꼭 합격해서, 자, 좋은 대학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가만있어. 저기 시간이 그러니까 같이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형님 그러고, 우리 덕분시장 막걸리집에서 뵈야 되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가워요. 김재근 회장님하고요, 우리 유재일 대표님 같이 이렇게 모시도록 할게요. 예. 네, 전장님, 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반갑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가장 최전선에 지금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시죠? 의원님 덕분에 그냥 우리 시장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의원님도 의정 활동 바쁘시고 했는데 오늘 혼신에 245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오늘 의정 보고를 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시민들과 같이 그냥 다 모이셔가지고 의정 보고하면 참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떠셨어요? 좀 상황도 얘기해 주시고. 저희 1년 동안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전체 상인 여러분들이 다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덕풍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진짜 다른 전통시장도 힘들지만 저희도 더 많이 힘든 상황에 있고요. 코로나19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지금 한 1년 넘도록 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장사하기를 무지하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새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거리두기, 그리고 영업 9시까지 영업 금지,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희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도 거의 뭐 가게 문을 닫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루빨리 좀 우리 최정민 위원장님께서 요새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속히 좀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활발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진짜 가게세가 조금씩이라도 내려주면 진짜 안전하게 장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정현 의원님께서 국회에 나가셔서 이게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코로나19 대유행 기점으로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늘어난 주문을 소화하려고 기사분들이 이제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또 위험하게 또 과속 등 또 신호위반 불법피할 정도로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을 하면서 할수록 더 이 코로나 이제 접촉 때문에 비대면식으로 저희도 제대로 운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은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배달이 많아서 좋지 않느냐라고 좀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고요. 근데 올 한 해는 저희가 이제 위험한 직종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좀 생각해서 올 한 해는 좀 중점적으로 안전을 제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좀 감소가 좀 되는 바람에 또 저희 또 배달 대행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직을 하고 있고 이제 배달 대행 기사분들이 일자리를 좀 인정받을 수 있게 우리 최정현 위원님께서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가장 어렵고 힘드신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뭐 음식점에 자유롭게 갖지 않다 보니까 배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경영이 제일 어려웠던 분들이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어떻든 간에 지금 재난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뭐 대표도 이익부분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손실보상금 제도를 제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도화시켜서 이게 뭐냐면 헌법에 재산권을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영업권도 당연히 국가행정연령을 통해서 침해를 했다면 거기가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서 맞는 것이고요. 지금 김정은 회장 잘 얘기해 주셨고요. 이 손실보상제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이거는 소상공인들께 피해가 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더 큰 어려움이나 산업재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문제들 어떻게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환경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잘 좋은 배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아니면 시행령 같은 게 필요하고 이렇게 다시 바꿔서 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의정보고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의응답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좀 올라온 내용들인데요. 미사지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의정보고에 이제 다 해서 제가 일에 관련돼서는 이제
일회신사의 하남 연장과 관련된 문제하고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도 있고요. 감염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사강조 문제에서는 기존에 이제 좀 노후성이 유통되면서 그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망월천 정화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망월천 정화 관련된 문제는 지금 TF를 구성해서 행정협의체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고 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LH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어서 획기적인 좀 정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데까지 의견이 됐는데 이제 예산을 투여하는 문제와 그 방식과 관련돼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좀 더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는 지금 그 항산의 수산물센터에서 나오는 그것을 해수와 관련된 문제들, 그 폐사 관련된 문제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빼는 걸로 가동을 시작을 해서 그거는 이제 거기서 유입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 오광거 오폐수와 관련된 하수 광거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 새로 정비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문제까지 지금 얘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준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다각적인 LH와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그 약속을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주민들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도 주시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학교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만들어서 이제 합산 학교인데 이 통합학교 관련된 문제는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특히 이사 1, 2동구 관계 계신 분들, 그 대표분들과 함께 해서 이 설명회를 좀 몇 차례 갖고요. 그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용이 서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왜곡돼서 서로 전달되는 것도 있고 해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문제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다시 수렴해서 제 계획이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수정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차장과 관련된 이주자 택지 부지 관련됩니다. 주차장 관련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응역도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애초에 설계하는 과정부터 좀 문제가 돼서 주차 확보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혜를 모아보려고 시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하면서 좀 뭘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문제는 되도록이면 문제는 상반기 중에 최선책은 되지 않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좀 마련을 해서 특히 알상가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이제 보선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설득한 계획에 반영이 돼서 24년에 시공을 해서 28년이면 완공될 수 있는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노력을 다 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주민 시민들께서도 같이 해주셔서 문제 없게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의정부고에는 저희가 직접 정말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대면 의정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정희 의원님 한 말씀 듣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언택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잘 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따끔한 질책을 해주신 분들도 많고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그 격려를 통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신 분들의 얘기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배제를 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하나를 그리고 우리가 몇 개 신도시와 원도시, 농촌동이 같이 하나로 융합돼서 새로운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꼭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가 하나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후에도 5.7 시대의 확보라든지 하나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와
대체센터 건립, 그리고 미사 관계 신도시의 가족시설과 인프라 관련된 재구조화 문제, 그리고 교통인프라, 도로교통과 관련된 재구조화 문제 등과 관련돼서는 차후에 점차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최영윤 TV를 통해서 유튜브와 함께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어디도 지금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리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 하남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에서 이제 치료와 백신으로 종식을 시키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 여정이 길고 험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하남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 협곡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긴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선진국을 쫓아가는 나라에서 이제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에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의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선배들께서, 우리 선조들께서 해왔던 그 고통과 눈물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극복한 역사를 다시 되새겨서 이번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쉬운 문제도 많을 거고, 저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도 많게 느끼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남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도, 그리고 저를 비난하시는 분도, 저를 찬성하시는 분도, 저를 반대하시는 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고, 하남시의 발전도 하남시민의 하나된 힘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최종윤이 우리 하남시민들께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신 것 같이 절대 하남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의 동지, 시민의 동반자가 되는 국회의원 최종윤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남 시민들의 고통과 눈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도 우리 하남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1216일을 우리 하남 시민들의 피눈물과 희망의 의지를 갖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최종의 터널 의정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